우리 돼지띠 분들은 자 돼지 이 밥그릇이 되게 커요. 네네네. 되게 큰데 돼지 밥그릇에 와서 먹고 가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쥐도 있을 거고 네네네. 조그만 동물들도 있을 거고 뭐 미생물도 있을 거고 많아요. 돼지 밥공에 와서 머리만 디밀면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뺏기지 말고 잘 지키자. 자, 오늘은 네. 자 우리 돼지띠 분들의 운세 알아보는 편이에요, 선생님. 네. 돼지띠 분들 운세, 개묘년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돼지띠 분들 지금까지 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고 어떤 성격이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희생 많이 해요. 자손이든 인간관계든 좀 희생을 많이 하시고 양보 많이 하시는 편이기는 한데 돼지분들이 뭐 돼지띠니까 많이 먹겠지, 뭐 돈복 많겠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주어진 거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내 밥을 뺏기지 않겠다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억척스러운 면도 많으세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좀 억척스러운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좀 선한 사람이 많아요. 착해. 돼지띠 분들이 되게 남자분들은 착하고 이렇게 독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반대로 되게 강하고 인내심도 많고 또 자기 자식이나 또는 남편이나 이렇게 가족을 좀 보호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마음도 되게 많아요. 그럼 여자 돼지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여장부 스타일도 좀 많은 건가요? 그렇죠.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부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좀 마음이 여리고 착한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 돼지띠 분들, 이 남자 돼지띠 분들은 좀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처받는 경우도 좀 많으셨겠네요. 본인들이 상처를 좀 많이 받겠죠. 왜냐면 내가 상처를 주는 것보다는 남들의 그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좀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한 마음이 없고 선한 마음이 더 많다 보니까 아마 내가 사기를 친다 하더라도 사기 쳐놓고도 마음이 아파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그럼 약간 좀 다툼이 있거나 뭐 구설 뭐 그러면 웬만하면 피하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니면 있더라도 좀 그게 상처가 좀 많이 받고 좀 오래가 그거를 상처가 너무 되면 내가 만약에 내 집 식구하고 공방전을 했어. 네네네. 그러면 내 집 식구를 아예 그냥 안 봐버리겠다라고 선을 딱 끊어버리는. 나중엔 그냥 잘라버리는, 꼬리 잘라버리는 것처럼 잘라버리는 계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분들이 마음 착하고 여리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또 냉정한 면도 있거든요. 그러면 돼지띠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간관계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다른 부분도 많겠죠. 인간관계 부분보다. 인간관계를 크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나라는 사람의 목적을 두고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 분들은 인간관계는 둘째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럼 좀 일 쪽이나 아니면 일에 욕심이 많아요, 이분들. 그럼 사업 쪽에서나 아니면 직장 쪽에서 좀 실패나 고난을 겪으셨던 분들도 많을까요? 고난이나 실패를 겪으셨던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꽤 있고 내가 추구하는 거와 내 이상하고 좀 달라서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고. 근데 일단 이 돼지띠 분들이 머리가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머리는 그래도 잘 돌아가시는 편인데 이 머리 돌아가는 거와 어떻게 보면 용두삼이야. 머리는 있는데 꼬리가 없어서 추진은 처음엔 잘 하는데 가다 보면 약간 꼬리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 돼지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돼지띠 분들은 머리와 꼬리가 같이 가려면 그 꼬리의 남편을 만나거나 꼬리의 와이프를 만나서 합작이 좀 잘 돼야 잘 살지 않을까? 그럼 돼지띠 분들 부모복은 좀 있으신 편인가요? 돼지띠 분들이 부모복이 전체적으로 많다? 괜찮아 보이나요? 아니요. 저는 본인이 부모였을 경우에 자식을 보호하는 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근데 반면에 받은 거는 많이 받은 거는 거의 다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요 띠들도. 정말 베푸는 거는 좀 많이 하시지만 그만큼 베푼 만큼 받는 거는 많이 받는 거는 좀 적어요.
그게 굳이 부모.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계속 가시면서 조금씩 도움을 받는 건 있겠지.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돼지띠분들이 부모님한테 100% 못 받는 돼지띠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내가 저장해놓고 있는 부분들을 갖고 있거든.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돼지띠들이 내가 갖고 있는 복이 있어요. 내가 갖고 나온 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돼지들이 많은 금전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그냥 옆에서 조금씩 계속 케어를 해주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띠들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돼지띠분들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까지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스님이 올해 개묘년에 있는 돼지띠분들을 그리고 대박나는 띠로 뽑아주셨어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스님? 올해 대박나는 띠로 뽑은 이유는 올해 이 돼지띠들이 한 3년은 계속 헤맸어.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헤매다가 네네네. 뭐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는 그 운들은 들어왔는데 운들을 발동을 못 시키고 내 사주에 살들이 계속 뻗쳐 있었거든요. 돼지띠분들이. 네네네. 그러니까 살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살인데 그게 막 살이 얼마만큼 많으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한 3년 정도의 운기를 보면 살 때문에 내가 살이 뻗쳐서 막 뭐를 해도 자꾸 부서지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내가 피해야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계셨거든요. 근데 올해는 내가 피하는 것보다는 나를 찾아오는 이가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래서 뭐 그게 귀인법이 됐든 돈의 법, 인연법이 됐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상승하고 좋아지는 운이고 내년까지도 그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2024년까지도. 그래서 저는 올해 이 돼지띠 분들 중에 이제 41 되는 돼지띠, 네. 53살 되는 돼지띠, 그리고 65살 되는 돼지띠, 요 세 분들이 올해 그런 부분들 상승하는 운들이라고 보여지고 금전운도 좋아진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29살 되는 돼지띠는 네네. 귀인법들이 되게 강하게 들어와 있어서 아싸 해도 돼요. 그러면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좀 뜻밖의 이런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아마 음력으로 지난 11월 달부터 사람들이 찾아들어요. 따라들고. 그러니까 하는 일에서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재물이 조금 모아질 수 있는 운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귀인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귀인분들이 좀 알고 지내던 분들 중에서 찾아올까요? 아니면 아예 모르던 분들 중에서 찾아올까요? 사람은요, 모르던 거에서 시작하는 건 힘들어요. 이 알던 사람이 연결이 돼서 귀인이 또 따라붙는 거잖아요. 맨 땅에 헤딩하기라는 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보다는 기존에 알던 사람의 인연법으로 좋은 인연법을 연결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돼지띠분들은 조금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던 일, 하고 계셨던 일이 있으면 열심히 노력하시면은 좋은 기회들이 계속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런 해운년인가요? 그럼요. 지금 내년까지 아까 내년까지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가만히 지금 내가 하던 일도 내가 또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도 약간 뜻하지 않은 일들을 이렇게 제시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카우트 제의도 있을 수 있고 횡재수도 좀 들어있나요? 스카우트 제의가 있으면 횡재수도 따라오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돼지띠분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말로만 들어도 행복해지는 그런 운기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정말 좋지만 그래도 조금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올해 29살 되는 돼지띠 분들이 약간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결혼을 안 한 분들 사람한테 골탕 먹을 운이 또 있어. 그래서 그 골탕이 되게 나한테 상처가 될 수 있는 골탕이 있어요. 그거는 뭐 저희가 말 안 해도 아실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서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예기치 않은 이거 뭔가 수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 있어서 좀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귀인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거 구분을 상담하셔야 돼. 만약에 들어온다고 100% 그 보살님이 그거 괜찮다고 했는데 그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 다음 달에 들어오는 사람이 내 인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올인하고 싶다 할 때는
상담을 한번 가까운 곳에 가셔서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개묘년 돼지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돼지띠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돼지띠 분들은 자 돼지 이 밥그릇이 되게 커요. 네네네. 되게 큰데 돼지 밥그릇에 와서 먹고 가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쥐도 있을 거고 네네네. 조그만 동물들도 있을 거고 뭐 미생물도 있을 거고 많아요. 돼지 밥공에 와서 머리만 디밀면 그냥 내 거라고 생각하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뺏기지 말고 잘 지키자. 들어온 운기를 남한테 뺏기지 말자. 그 운기를 잘 지키자. 그러면 올해는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내가 위에 설 수 있다. 그거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당연히 이제 돼지띠 분들의 띠만 보고 이야기한 거고 네. 오늘 선생님 점사를 듣고 조금 더 궁금하거나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전화 점사를 통해서 하면 더 정확한 점사가 나올 수 있겠죠? 사람마다 사주가 다르니까 올해 내가 이렇게 운이 들어와 있어도 그 운을 잡으려면 상담 꼭 해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